오늘은 40대 이후에 꼭 알아야 하는 조용한 살인자 고혈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조용히 혈관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야만 고혈압인 게 아니에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혈압은 이미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혈관이 서서히 딱딱해지고 스트레스, 야근, 짠 음식, 운동 부족이 겹치면서 혈압이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사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식습관, 운동, 수면 생활습관 정리해서 약을 먹든 안 먹든 혈압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잰 혈압이 수축기 혈압, 위 혈압, 이 135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아래 혈압, 이 85 이상이면 주의해야 하는 혈압으로 보고 생활습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140,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 당뇨,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고혈압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 번 정상 나왔다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며칠간 아침, 저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재보시고 기록을 남겨보세요. 이게 이후 생활 습관을 조절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약물 조절은 꼭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40대 이후에 왜 갑자기 혈압이 오를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4가지입니다. 1. 혈관 노화.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같은 압력에도 혈압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2. 체중 증가, 내장 지방, 배 둘레가 늘어나면 혈관 안에 흐르는 피의 양도 많아지고 혈관 안쪽에 염증 기름기가 끼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3. 짠 음식, 야식, 국물까지 다 먹는 찌개, 국, 라면, 김치, 젓갈,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 나트륨이 쌓여서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4.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야근, 육아, 부모님 돌봄, 경제적 압박 등으로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면 혈압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유전도 영향을 주지만 생활 습관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축, 식습관, 운동, 수면이 핵심입니다. 고혈압 관리의 1순위는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짜게 먹지 마세요만 들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막막하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1. 국물찌개는 건더기 위주.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밥을 먹더라도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2. 김치, 젓갈 양 줄이기. 김치는 한 끼에 젓가락 3, 4번집을 양 정도로 제한하고 대신 나물 샐러드를 늘립니다. 3. 라면, 인스턴트는 주 1회 이내로.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를 전부 넣지 말고 절반만 넣거나 물을 조금 더 붓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간은 식탁에서가 아니라 조리 단계에서. 식탁에서 간장을 더 찍어 먹기보다는 요리할 때 싱겁게 간을 맞추고 향신료, 마늘, 파,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완벽하게 싱겁게 먹으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 매일 먹는 것부터 10에서 20%만 덜 짜게 만드는 게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그럼 혈압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서양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DASH 식단을 한국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1. 채소, 과일 늘리기. 하루 5번 이상,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과일은 한 번에 한 주먹 정도. 2. 통곡물 잡곡밥. 흰쌀밥만 먹기보다 현미, 귀리, 보리, 콩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3. 단백질은 생선, 콩, 두부 위주. 삼겹살 튀김보다 고등어, 꽁치, 전어 같은 생선, 두부조림, 콩나물 두부 요리를 자주 올려보세요. 4. 가공육, 햄, 소시지 줄이기. 소시지, 햄은 나트륨이 많으니 반찬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게 특별할 때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마법의 한 가지 음식은 없고 전체 식단의 패턴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두 번째 축은 운동입니다. 고혈압의 가장 근거가 탄탄한 건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꼭 한 번에 30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분씩 3번 나눠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2.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르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3.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운동 하루 이틀로 혈압이 확 내려가진 않습니다. 보통 4주 이상 꾸준히 해야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면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운동을 전혀 안 하던 분이라면 시작 전에는 꼭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강도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30분이 어딨어요 하시는 40대, 50대 분들 많죠. 그래서 현실적인 쪼개기 운동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1. 출퇴근길 10분 더 걷기.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기. 2. 점심시간 10분 산책. 회사 근처, 아파트 단지 안을 10분만 빠르게 걸어도 도움이 됩니다. 3. 저녁 식사 후 10분 동네 한 바퀴. TV 보기 전, 스마트폰 보기 전에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걸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10분씩 3번만 더 해도 하루 30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혈압은 이런 작은 습관들의 합계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축은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 혈압이 내려갈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1. 목표 수면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매일 같은 시간대에 자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2. 잠들기 전 1시간, 휴대폰 뉴스 끊기. 자극적인 영상의 뉴스는 뇌를 각성시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책 읽기를 해보세요. 3.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커피, 에너지 음료, 진한 녹차는 오후 늦게 마시면 잠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혈압에도 좋지 않습니다. 4.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의심되면 꼭 진료. 심한 코골이, 자다가 숨이 멎는 느낌, 아침에 두통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고 이 역시 혈압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버텨볼까요? 먼저 혈압약을 시작할지 말지는 반드시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미 2차 합병증, 뇌졸중, 심근경색, 콩팥병 등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경우 약물 치료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경계선 고혈압이거나 막 진단받은 초기라면 생활 습관을 3개에서 6개월 집중적으로 바꾸면서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약을 먹든 안 먹든 생활 습관 관리는 필수라는 점입니다. 약으로 수치를 낮춰도 계속 짜게 먹고 운동 안 하고 잠을 못 자면 혈관은 계속 상합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있다면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혈압 기록을 가져가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 내용을 내 혈압 지키기 루틴으로 정리해 볼게요. 1. 아침 저녁 일주일간 혈압 재고 기록하기. 2. 국찌개 국물 절반 남기기, 김치 양 줄이고 나물 늘리기. 3. 라면 배달 음식은 주 1회 이내로 줄이기. 4. 하루 10분씩 3번, 쪼개기 걷기 실천하기. 5. 잠들기 전 1시간, 휴대폰 끄고 스트레칭 책 읽기. 이 중에서 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밀 2가지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고혈압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 가는 마라톤입니다.
완벽한 부가 꾸준함이 혈압을 지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개인별 진단이나 약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도 4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생활 습관 계속 함께 만들어가요.